노회찬 의원한테 2017년은 어떤 해입니까? 예, 아마 대부분의 국민들도 그러했겠습니다만은 격동의 한 해였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 예, 한치 앞을 가눌 수 없었던 작년 12월 말에 그 촛불 현장에서 이제 많은 변화를 갖고서 다시 또 새해를 기다리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 예. 탄핵 그리고 조기 대선 이런 거 없었으면 바로 얼마 전에 대선 치렀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네. 그 교수신문에서는 올해 사자성어로 파사현정, 그러니까 사악함을 없애고 바로 잡는다, 뭐 이런 걸 꼽았는데, 노회찬 의원은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예. 저도 이 파사현정이 아주 적절한 사자성어였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저한테 또 다른 하나를 고를 하면 저는 사필규정. 사필규정. 결국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더라도 정의는 바로 설 수 있다. 예. 이제 시시비비를 제대로 가리는 날이 온다는 걸 한번 생각하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예. 파사현정, 사필규정 이런 건 이제 아마 전반부가 적합한 사자성어 같고 후반부에는 적폐청산이 제일 많이 등장하지 않았나요? 예, 그렇습니다. 적폐청산에 대해서 지금 성과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예, 시작했다는 것의 의미가 크다고 보고요. 지금은 마무리 단계라기보다는 오히려 자꾸 새로운 어떤 적폐들, 또 놀라운 적폐들이 자꾸 좀 발견되어 가는 상황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예. 그런 점에서 참 전밀과경이란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는데, 예. 이게 좀 예기치 못한 상황까지 자꾸 가니까요. 예, 예.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폐청산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일부에서는 피로도 얘기를 하지만은 예. 오히려 우리가 제대로 청산하고 바로잡지 못하면은 우리 후손들이 그만큼 무거운 짐을 지게 된다는 점에서 예. 어렵더라도 시간이 걸리더라도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문재인 정부 출범하고서 이제 각 부처별로 과거를 더 돌아보기 위한 그런 또 위원회라든지 태스크포스 팀 같은 걸 만들지 않았습니까? 네네. 거기서 최근에 이제 외교부 그다음에 통일부 같은 데서 위안부 합의 과정, 개성공단 폐쇄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밝혀내고 있는데 네. 아직 아무런 발표를 안 한 부처들도 여전히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아직 법원이라거나 또는 이제 검찰에서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예. 제대로 아직 못하고 있는, 발표를 못하고 있는, 예.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곳들도 많다고 보여집니다. 예. 시작 단계고, 점입가경식으로 계속 새로운 의혹들이 나온다. 그런데 분명히 우리 국민 가운데 또 상당수는 이제 좀 그만하지라는 마음 상태에 있는 것 맞죠? 예, 한편으로는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자꾸 새로운 것이,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파헤쳐도 더 이상 뭐가 나오지 않는 가지고, 같은 사안을 가지고 그렇게 오랫동안, 예. 재탕 삼탕하듯이 이제 가고 있는 거라면은 분명히 문제가 있겠지만, 예. 전혀 새로운 얘기들이 나오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도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잘못된 합의 같은 것들, 예. 그 다음에 개성공단 같은 문제 같은 것이 제대로 된 토론 한 번 없이 대통령 지시 한마디로 그냥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예. 이런 부분들에 관해서 이걸 피곤하니까 그만하자라고 덮어둘 수는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적폐청산과 함께 또 동시에 제도 개혁으로까지 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금년에는 거의 이루어진 게 없죠. 예, 참 그게 지금 큰 난제인데요. 예. 특히 재정 중에서도 이제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는 예. 지금 국회 구성 때문에 예. 구성상 자유한국당이 계속해서 일종의 농성 체제, 그냥 사보타지를 하고 있는 일관하는 그런 태도의 변화가 빨리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 개혁 얘기는 무성하지만 예. 어느 하나도 입법 조치가 되지 않는, 입법으로 뒤따르지 않으면은 아무런 실효성이 없지 않겠습니까? 예. 정의당은 올해 어떤 역할을 담당하셨다고 평가하시겠습니까? 예, 올해 저희들은 스스로
외람된 표현이지만 빛과 소금이었다. 어허허. 촛불에는 제일 먼저 촛불을 들고 예. 그냥 마지막까지 지키면서 우리 국민들과 늘 함께 했고 예. 그다음에 그 새로 열린 이제 국회에서 비록 수는 적지만은 예. 소금으로서 유일한 또 진보적인 야당으로서 이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갖다가 좀 계속 자처해 왔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왔다. 하지만 의석이 아무래도 적다 보니까 국회 전체를 움직이는 데는 큰 힘이 되지 못했는데 아까 노회찬 의원 말한 것처럼 자유한국당의 태도 변화 과연 내년에는 기대할 수 있을까요? 예, 저는 내년 아마도 자유한국당은 아직 과거의 어떤 그 부귀와 영화를 잊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예, 아마도 지방선거 등에서 국민들의 좀 냉정한 심판을 받고 현실을 좀 인정하고 그 위에서 좀 변화된 보수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도 이 시대의 큰 과제고 정의당은 적극적으로 그 빨리 하자라고 주장하시는데 과연 가능할까요? 예, 뭐 전망이 밝지 않은 건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모든 정당의 후보들이 또 그 정당들이 국민들 앞에 약속한 바이기 때문에 예. 그걸 지키지 않고서 정치의 신뢰를 갖다 회복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예. 그런 점에서 국민 여론과 함께 저희들은 그 압박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참 해야 할 과제가 많네요.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정의당의 노회찬 의원이었습니다. 실종 신고 들어온 지 한 달이 넘도록 행방을 찾을 수 없었던 5살 고준희 양. 네, 알고 보니 지난 4월에 이미 목숨을 잃었고 친부가 그 고양이 사체를 야산에 유기했다 이렇게 자백했답니다. 참, 근데 뭐 궁금증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목숨을 잃었는지, 왜 11월에 와서 실종 신고를 했는지, 왜 야산에 유기했었는지 뭐 등등 말이죠. 전문가 한 분 연결합니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웅혁 교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이웅혁 교수 보시기에는 이 고양이 왜 숨졌다고 생각하세요? 제가 볼 때는 그 학대 치사의 가능성이 상당 부분 있지 않는가 생각이 됩니다. 그 당사자가 그 내연녀일 수도 있고 아니면 내연녀의 어머니일 수도 있는데 예. 일정한 훈육 과정에서 무엇인가 말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예. 훈계를 하다가 사망이라고 하는 것과 연결되지 않았을까. 네. 생각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지금 그 내연녀의 그 아들하고 함께 그 살다가 지금 내연녀의 그 어머니 집으로 사실은 이렇게 옮겨가게 됐단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이유 자체가 이 고준희 양이 내연녀 아들하고 상당 부분 사이가 안 좋아서 많이 다투었다. 그러면은 내연녀 입장에서는 분명히 내연녀의 아들을 더 편을 들고 고준희 양을 상당히 미워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래서 사실 2월달, 3월달에 병원 진료를 받았을 때 이 창상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리한 흉기로 이렇게 이마가 찢어진 모습이었는데 그것도 추정컨대 일정한 외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었겠는가. 예. 라고 본다면 훈계라고 생각을 했지만 상당 부분 몸이 약했던 고준희 양이 네. 그 훈계를 제대로 견디지 못하고 사망으로 이르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인 추정입니다만 말이죠. 네. 지금 그 친부하고 내연녀의 어머니만 긴급 체포되어 있는데 내연녀도 이 고양이 목숨 잃는 과정에 분명히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추정하시는 거네요. 그렇죠. 내연녀가 이와 같은 사실을 몰랐을 리가 없을 것이 일반적인 합리적 의심인데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더 의도적으로 이 내연녀 자체는 범행하고 관계가 없다라고 이렇게 그 친부와 내연녀 어머니가 얘기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일단은 이미 동행 형식으로 내연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예. 조금 더 구체적인 증거가 확보된다고 한다면 예. 피의자 신분으로 즉 공범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크지 않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지금 교수님의 추정대로 학대로 인한 사망 그러면 야산에 갖다 유기하게 된 것은 아무래도 자기들이 처벌받을 것을 두려워서 이렇게 연결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지금 자백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음식물이 토사물이 기도가 막혀서 어쩔 수 없이 매장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상식적으로 보면 그 딸이 조그만 5살짜리 아이가 이와 같은 상황이라 한다면 먼저 응급실에 연락을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응급 구조를 하고 나서 만약에 사망이 됐다고 한다면 경찰에 연락하고. 그렇죠. 경찰에 연락하고 예. 공식적인 사망 절차를 밟는 것이 일반인의 평균인의 생각입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직접 매장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숨길 만한 그 무엇이 있다. 그렇죠. 예를 들면 평상시에 아동 학대의 정황이 농후하기 때문에 예. 이것을 숨기려고 하는 의도라든가 예. 아니면 직접적인 살인 행위를 한 것이 혹시 알려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때문에 바로 매장을 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추정을 해본 적이 한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 다 사실인지 그렇죠. 즉, 네 정말 4월 26일인지 예. 그리고 추정컨대 지금 사망 장소가 지금 그 내연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했던 인우동으로 일단 추정이 되는데 예. 인우동인지 예. 아니면 사실 그보다 더 이전에 예를 들면 그 생부의 아파트 현관 복도 등에서 예. DNA 혈흔이 발견이 되었단 말이죠. 예. 그리고 그것이 고준희 양과 내연녀 또 친부의 것으로 판명이 되었는데 예. 그러면 혹시 이 생부의 집에서 네. 이 같은 일이 생겼을 가능성도 사실은 배제할 수 없다. 예. 그래서 지금 그 이야기는 다 이 친부의 진술에만 의존한 것이기 때문에 경찰의 입장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증거에 의해서 세밀 수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예. 그런데 11월 달 실종 신고를 한 거는 뭡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을 마음을 먹고서 차곡차곡 준비를 했던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즉 단순한 실종 사고였다라고 하는 것을 주변에 알리는 작업들을 시기를 점점 확장하면서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 거죠. 예.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라고 자신감이 있었을 때 신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하면 4월 중순에 사망을 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데 예. 7월 22일 날 고준희 양 생일 때 예. 미역국을 만들어서 끓여서 주변 이웃에게 그 나눠줍니다. 그래요. 이것은 그 생일 음식이다. 그런데 이미 사망을 했죠. 예. 그 얘기는 뭐냐면 생존하고 있음을 주변인에게 확인시키는 이런 작업을 했던 거고요. 예. 그리고 마찬가지 얘기로 동네에서 내가 그 고준희 양을 빨리 돌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 귀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들을 또 했다라고 하는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또 8월 달에 지금 우화동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때에 고준희 양의 여러 가지 사물 용품을 함께 동반해서 이사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상당히 그것도 이미 다 사망을 했는데 동반해서 이사했다는 것은 여전히 생존하고 있음을 주변인에게 완전히 그 확인을 시키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이 정도면 됐다라고 하는 판단을 한 상태에서 결국은 공식적인 실종 신고의 성공적인 마무리를 위해서 부득이 11월 중순경에 실종이 되었고 신고는 12월 8일 날 이루어졌던 것이죠. 지금 교수님의 추정대로라면 학대 끝에 목숨을 잃게 됐고 야산에 파묻어 놓고 아이가 살아있는 척 연기를 쭉 하다가 이제쯤 실종 신고해서 아이를 못 찾으면 그냥 그걸로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했다 이거죠? 네, 그렇다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런데 사실 그 지난 몇 개월 동안 아이를 누구도 본 적이 없다 등등 최근에 보도를 보면 사실 이거 이루어질 수 없는 완전 범죄를 꿈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은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 아이가 자연스러운 사고로 없어지거나 누가 데려갔거나 가출했거나 이것으로 마무리를 지으려고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 시기적으로 봤을 때 2년 후면 고준희 양이 초등학교에 취학을 해야 되겠죠. 학교 가는 나이죠. 네, 취약 통지서가 나오면 불응하면 전수조사가 이루어지는 부담감이 분명히 있었을 테고요. 맞아요. 그리고 현재 그 친부가 고준희 양의 친모하고 이혼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혼이 완결되게 되면 면접 교섭권이라든가 그렇죠. 양육비라든가 분명히 고준희 양에 대한 소식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이런 그 압박감도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는 반드시 알려서 실종 사고로 마무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갖고 있었을 공산이 큰 것이죠. 참 인면수심이라고 참 어떻게 이렇게 끔찍한 범죄를 생각하고 저지를 수 있는지 참 딱하네요. 아무튼 경찰이 명명백백하게 먼저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네. 건국대학교 경찰학과 이용혁 교수였습니다. 윤태곤의 뉴스 사이다.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의 아랍에미리트 방문에 대해서 점점 여러 이야기가 나오네요. 어젯밤에 새로운 기사 두 가지가 났어요. 첫 번째는 이명박 정부 때 체결된 원전 수출이지 않습니까? 예. 이거 관련해가지고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이 이명 계약 여부 등을 들여다봤다는 거예요. 네네. 지금 남재준 전 국정원장 구속 중이잖아요. 그렇죠. 그 측근도 구속 중인 사람이 있는데 국정원 특활비 건 등으로 해가지고 압수수색을 당했는데 예. 그 압수수색된 파일 중에 하나가 원장 지시 사항으로 해가지고 그 원전 수출권에 대해서 확인해봐라. 원전 수출 이명 계약 여부. 예, 그 지시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결과물 내용은 나온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하. 문서 목록에만 있었다 이거예요. 예. 두 번째는 최태원 SK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최근에 독대했다. 그 아랍에미레이트에서 SK와 관련된 사업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하려고 한다. 예. 그 정부가 막아달라. 뭐 이런 취지로 요청을 했다. 예. 그게 이제 임종석 실장이 방문하고 연결되는 거다. 예. 이런 보도예요. 그 두 보도에 대해서 청와대가 입장을 냈죠. 첫 번째 건 그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서 이제 들여다봤다는 거에 대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 뭐 사실이 아니다가 아니라 모른다 우리는. 보고받은 바 예. 없어서. 예. 두 번째 건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특히 이제 방점을 찍은 것은 뭐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어떻게 하고가 아니라 재벌 총수 문 대통령이 만난 적이 없다. 예. 이게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 건으로 해가지고 재판도 받고 있는데 네. 말이 되냐? 말이 되냐? 이런 거죠. 네. 예. 아무튼 그 아랍에미리트 방문은 자꾸 이야기가 넓어지네요. 지금 나오는 이야기 가닥들을 보면요. 첫 번째는 원전 관련설. 예. 두 번째는 이제 방산 수출. 우리가 무기를 중동에 상당히 많이 수출하거든요. 예. 그것하고 이제 군사 협력 문제 발생설. 그때 사실은 그 원전 수출하면서 패키지로 해가지고 우리 파병이 됐지 않습니까? 예. 교육 훈련 같은 걸 시키고 그러는데 그렇죠. 뭐 그것까지 꼬였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카타르로부터 LNG, 액화천연가스를 수입하는데 네. 카타르가 지금 중동의 사우디를 비롯해가지고 주요국들하고 사이가 아주 안 좋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아랍에미레이트가 뭐 화가 났다. 예. 이런 이제 설들이 점점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각종 설에 대해서 청와대 입장 한번 정리해 봅시다. 청와대 입장은 이제 파병 장병 위로차 방문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것도 포함돼 있겠죠. 하지만 그것 때문만에 갔겠냐. 국방부 차관은 물론 국정원 차장까지 임시장을 수행해 갔었거든요. 예. 자꾸 이야기가 확산이 되니까 청와대는 몇 번이나 원전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실 납득이 안 되는 게 원전 건설이 잘 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 대통령 비서실장이 그까지 갔는데 덕담이라도 나누고 뭐 애로가 있으면 우리가 적극 지원하겠다. 예의상이라도 이런 말을 하는 게 사실 좀 상식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 한마디도 안 했다라고 하니까 더 이상하고 예. 그러면서 이제 전 정부 뭐 박근혜 정부 때 소통이 잘 안 된 게 있어서 이렇게 애매하게 말하긴 했는데 뭐가 잘 안 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을 안 하고 있죠. 예.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는 것까지는 인정을 했죠. 그렇죠. 근데 그 친서가 어떤 내용인지 같은 것도 안 밝혔고 네. 이런 상황에서 추가 보도들이 또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보도들이 나오는 거는 개연성들은 사실 있는 거예요. 하나가 아랍에미리트하고 우리 정부 사이에서 중요하고 민감한 사안들이긴 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청와대는 상대가 있고 특히 그 나라는 왕정 국가라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고 보도가 나올 때마다 부인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야당은 공세를 강화하고 네. 있고. 이 국면을 야당이 주도하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언론이 자꾸 뭘 그렇죠. 터뜨리죠. 언론을 이 보도하고 야당은 따라가는 수준인데 공세는 강화하고 있고 그럼 이제 여당은 어떠냐? 네. 여당은 잠잠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정보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여당 예. 의원들은 예. 뭘 이제 알아야지 뭐 맞기라도 할 텐데. 대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그렇죠. 예. 이 지금 야당에서는 국정조사 이야기도 하는데 국정조사가 실제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국정조사가 진행되려면은 여야 교섭단체가 협의해가지고 어느 상임위에서 한다. 아니면 이제 특위를 구성해야 되고 이게 이제 본회의 승인까지 얻어야 되는데 이게 될 리가 없죠. 예. 어쨌든 자꾸 관련된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 생각에는 이게 그냥 흐지부지 넘어가긴 어려울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그럼 언제까지 연결되냐? 한 4달 초에 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이게 추진하고 있거든요. 예. 아마 일정 같은 것을 이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예. 그때 이 질문이 나오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네, 그럼 뭔가 이제 청와대에서는 정리된
답변을 준비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그 자유한국당에서는 의원들을 아랍에미레이트에 보내겠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그것은 실익이 없을 겁니다. 예. 예. 간다고 해서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아까도 언급했었지만 거기야말로 왕정 국가인데 무슨 정보가 거기서 나올 이유도 별로 없는 그렇죠. 거잖아요. 야당 의원들한테 뭐 이야기해 줄 가능성 매우 낮죠. 네. 예. 그래도 어쨌든 언론이 계속 문제를 이런저런 의혹들을 내고 있으니까 국민들도 이제 점점 궁금해지는 것도 그렇죠. 사실인 것 이게 같아요. 궁금증이 점점 커지는 거죠. 예. 그냥 궁금증 상태로 남겨둘 수는 없는 거고. 네. 네. 글쎄요. 말 예측한 대로 내년 초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이 나오고 뭔가 정리된 답변으로 매듭 지어질 수 있을지 예. 아니면 그게 매듭이 아니라 또 다른 공세에 그럼 이런 거는 보통 시작으로 먼 갈지. 훗날에 이렇게 드러나기도 하죠. 사실은.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권 실장이었습니다.